그래서 프로세스 C, 프로세스 S, 즉 잠의 욕구와 일주기 리듬을 잘 맞춰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그걸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세스 S, 잠의 욕구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낮에 운동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시작을 빨리 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터리를 켰을 때 좀 일찍 켜놓으면 금방 방전이 되잖아요. 늦게 키면 늦게까지 작동되는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아데노신이 일찍 축적이 되기 시작되니까 훨씬 더 피곤한 걸 잘 자는 시간에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새벽에 일어나면 될까요? 보통 자기 생활에 맞춰서 일어나는 거니까 한 6시에서 7시 정도 일어나시면 충분할 겁니다. 나는 저녁에 일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8시에 일어나십시오. 9시에 일어나셔도 됩니다. 다만 8시, 9시에 좀 늦게 일어나시는 분은 잠자는 시간이 그만큼 늦게 자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낮잠을 안 자는 겁니다. 낮잠을 자게 되면 아데노신이 없어지게 돼요. 줄어요. 네 번째는 카페인을 줄이는 겁니다. 이 카페인의 효과가 각성을 일으킨다고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카페인은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뇌로 전달된 카페인은 뇌에서 아데노신이 붙는 수용체를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데노신이 붙을 자리를 없애버려요. 아데노신이 많이 쌓여도 수용체가 없으니까 얘가 붙어야지 우리가 졸음 욕구가 생기는 건데 카페인이 대신 수용체하고 붙어버리니 아데노신이 쌓여도 우리 몸은 피곤한 걸 못 느끼는 겁니다. 즉 카페인을 많이 드시게 되면 아데노신이 높아도 작동을 안 하게 되고 수면의 욕구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카페인을 전혀 안 먹어야 될까요? 카페인은 한 방광기가 6시간에서 7시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전에 드시는 건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간격을 드시면 될 겁니다. 오후 4시, 6시에 먹으면 아무래도 자는 데는 카페인이 남아있고 여전히 아데노신 수용체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피곤한 게 안 생겨서 잠의 욕구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드링크 음료라고 해서 뇌를 깨우는 음료들을 많이 먹어요. 몇 가지 음료들이 있고 학생들이 특히 많이 찾는데 여기에는 커피보다 더 많은 함량의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또한 줄여야 됩니다. 두 번째, 생체 리듬을 좋게 하는 방법이 있죠. 생체 리듬은 규칙성이 있습니다. 리듬이니까 사이클이 있는 거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깨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에 기상시간을 정하세요. 7시로 정하셨으면 60세가 넘는 분들은 7시간 전이 자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2시죠. 60세가 안 되는 분은 8시간을 계산하시면 돼요. 11시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상시간을 정하고 취침시간이 7시간 또는 8시간 후가 되니까, 전이 되니까 그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맞춰서 알람을 맞춰서 일어나시고 잘 시간이 되면 잠잘 준비를 하십시오. 두 번째는 잠자기 전에 1시간 정도, 넉넉하게는 2시간이 좋다고 하는데요.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잠자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빛을 차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한 빛은 뇌를 깨운다고 했는데 이미 내가 잘 시간에 해는 졌으니까 그런 강한 빛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전자장비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핸드폰 또는 컴퓨터, 태블릿 PC에서 나오는 LED 조명, OLED 조명에서 나오는 이 빛이 빛 자극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가 1000룩스 정도 되면 뇌를 깨운다고 알려져 있고요. 한낮에 나가서 햇빛을 쬐면 그게 15,000룩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OLED에서 나오는 조명은 룩스로 계산하지 않고 니트로 계산해요. 눈에 부시는 정도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니트가 최대한 높여놓게 되면 3,500룩스 정도에 해당되는 빛의 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핸드폰의 조명을 좀 낮추고 또 야간 모드를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줄겠죠. 3,500룩스가 한 1,000룩스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낮추더라도 뇌를 자극하는 빛은 여전히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에 나오는, 핸드폰에 나오는, 태블릿 PC에 나오는 LED, OLED 조명을 차단해야 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3분 이상 쬐게 되면 뇌가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빛을 차단하시고 몸을 긴장을 푸는 훈련.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체시계가 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좀 평안하게 내려놓는데 그게 잘 안 되면 복식호흡, 단전호흡이라고 해서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깊이 내쉬는 훈련을 열심히 하시고 또 스트레스가 적을 수 있는 책 같은 것을 보시면서 책도 너무 자극적인 것보다는 명상이나 좀 좋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잔잔한 책들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카모마일이라든지 허브티 같은 경우 자스민 차들도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저녁에는 카페인보다는 이런 카모마일 차 같은 걸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시면요, 햇빛을 쬐세요. 빛을 눈으로 받으면 생체시계가 켜지게 됩니다. 시동이 안 켜지면 생체시계는 아직 깨지 않은 거예요. 시동을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빛을 받는 겁니다. 햇빛 쬐기가 어려우시면 차라리 스마트폰을 보십시오. 하루에 뉴스를 보시고 그걸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지를 보시고 또 빛을 통해서 뇌를 깨우시는 활동을 하십시오. 오전 9시, 10시 햇빛 30분 쬐는 거, 오후 3시에 햇빛 30분 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생체시계는 이렇게 쌓이는 커브를 그리기 때문에 중간에 빛을 쬐서 깨어 있어야 돼, 계속 자극을 주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십시오. 생체시계를 자극하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식사하는 겁니다. 식사를 하게 되면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효소들이 나오고 그거를 작동시켜서 뇌가 켜지게 돼요. 식사하는 것만큼 뇌를 자극하는 게 또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생체시계를 좋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생체시계를 방해하고 수면의 욕구를 방해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낮잠 자는 겁니다. 두 번째, 불규칙하게 자고 깨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일찍 자고 또 늦게 일어나고 또 다음 날은 또 늦게 자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생활하게 되면 생체 시간에 혼란이 옵니다. 술이나 담배 또한 뇌를 자극하고 생체 시계를 켜지게 만듭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운동하면 심장이 빠르게 뛰고 땀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올라갔다는 증거예요. 우리 몸의 긴장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것들이 생체 시계를 계속 켜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낮에 적절하게 운동하는 거가 생체 시계를 켜는 건데 자기 전에 운동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이게 식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 한 4시간 전에, 잠자기 4시간 전에는 심장이 뛰고 땀이 나는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칭이나 몸을 풀어주는 요가 동작들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자기 4시간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 나쁩니다. 특히 전자장비에서 나오는 조명을 차단하십시오. 침대에서 다른 활동을 하시는 건 안 좋습니다. 침대에서 전화하고 텔레비전 보는 거 안 되고요. 텔레비전 보려면 나와서 보시고 전화도 나와서 하시고요. 잠잘 때는 오로지 침대는 잠을 자는 데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너무 걱정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면 복식 호흡을 하거나 책을 보시거나 긴장을 푸십시오. 그래서 낮에는 규칙적으로 운동하시고 충분히 햇빛 쬐시고 정해 시간에 일어나시고 또 정해 시간에 식사하시고 커피와 술을 자제하시고 잠들기 전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잠들기 전에 핸드폰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낮에 해야 될 일들입니다. 밤에는 오로지 침대는 잠자는 것만 사용하십시오. 다른 거에 쓰지 마세요. 식사를 하시려면 나가시고 책을 보려면 나가서 하시고 전화 받으면 나가서 하십시오. 조명은 어둡게 하십시오.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잠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두꺼운 옷을 입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면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잠은 들더라도 깊은 잠을 못 잡니다. 따뜻하면 우리 몸이 이완돼서 잠은 쉽게 드는데요. 문제는 체온이 떨어져야지 깊은 잠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너무 더운 이불을 덮거나 방 안이 뜨거우면 그리고 통풍이 안 되면 체온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잠은 들지만 중간에 깨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잠을 잘 자는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단순히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깨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왜 잠을 자는 이유, 즉 잠에 대한 욕구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생체 리듬의 두 가지가 맞췄을 때 잘 자고 또 낮에 활성화되는 건데 잠의 욕구를 높이는 방법 또 생체 시계를 규칙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것들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 일주일에서 2주 동안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몸에 변화가 생기고 밤에 잠드는 게 쉬울 거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쉬울 겁니다. 낮에 덜 졸릴 겁니다.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이렇게도 해결되지 않은 심각한 불면증 환자들은 사실은 본인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수면 전문가의 진료와 상담이 필요할 겁니다. 해결되지 않으시면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이 노력 먼저 해보시고요. 오늘 또 꿀잠 자기를 기원합니다.
꿀잠 투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